온 마을이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매일 밤 버려진 집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울려 퍼져 모든 사람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홍콩에서 가장 악명 높은 귀신 들린 집 한 번 말년을 앞둔 노인이나 강인한 갱단조차 그곳에서 한 달 이상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봉인한 무거운 철문은 스쳐보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게 만들었고 같은 층에 사는 이웃들조차 그 존재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하이힐 소리를 닮은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트 문은 이유 없이 스스로 열리곤 했으며 안에서는 두 여성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때로는 언쟁, 때로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내부나 복도를 따라 움직이는 어두운 그림자를 자주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 사건이 계속되자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당국은 아파트를 벽돌과 시멘트로 봉인했습니다. 당국은 아파트를 아래층과 연결하기 위해 봉인했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모두 그 아파트에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에서 어떤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을까요? 밤마다 나타나는 유령들은 불행한 희생자들의 영혼이었을까요? 지체하지 않고 이 사건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5월 8일 화요일, 홍콩의 기온이 상승하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라이킹 주택단지 3층 16호 아파트에 갑자기 침입했습니다. 16호 아파트에는 어머니 양우이, 쥔 53세과 그녀의 두 딸, 량쉐이 22세와 동생, 량쉐난 18세이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층 13호 아파트에 살던 자오 씨는 사건 전체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한 남자가 어머니를 복도에서 붙잡아 제압한 후 두 딸에게 문을 열라고 강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언니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즉시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들어가 동생을 칼로 공격했고 이어 어머니와 언니를 공격했습니다. 어머니와 언니는 반응할 틈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남자는 곧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러워 자오 씨는 바로 반응할 수 없었지만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의료진과 함께 3층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3명의 피해자를 1km 떨어진 마가렛 공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검사 결과 3 피해자 모두 여러 차례 칼에 찔리고 동맥이 절단된 상태였으며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두 딸은 병원에 도착한 직후 사망 선고를 받았으며 어머니는 응급처치 끝에 살아남았습니다. 사건 이후 이 이야기는 지역 사회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이웃 자오 씨 외에도 건물 내 많은 주민이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주민들이 제공한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용의자가 약간 과체중이며 언니 량쉐이의 남자친구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일 전, 량쉐이는 한 남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사건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딸의 명성을 해칠 것을 우려해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쉐이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사건이 발생하기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량쉐이는 침사추이에 위치한 영어대학의 학생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녀는 옙샤오만이라는 남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가족의 둘째였으며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옙샤오만은 쉐이의 집에서 약 11km 떨어진 사틴의 허타이 도시 주택단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방학 동안 샤오만은 자주 쉐이를 데리고 나갔고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졸업 후 쉐이는 정부 기관에서 비서로 일하게 되었고 샤오만은 홍콩 경찰청에 입사하여 전술 부대원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직업 특성상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매일 전화로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샤오만은 여자친구에게 매우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하면 그는 담배를 끊었고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면 술을 끊었으며 도박을 하지 말라고 하면 도박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양가 가족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샤오만의 부모는 쉐이를 매우 좋아하며 아들이 그녀와 빨리 결혼하길 바랐습니다. 반면 쉐이의 부모는 샤오만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믿었고 딸이 그와 사귀는 것을 항상 반대했습니다. 이후 샤오만은 징계 문제로 인해 경찰청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호텔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자 그는 매일 쉐이를 직장에서 픽업하고 데려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량 가족이 샤오만에 대해 가진 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샤오만이 징계 위반으로 경찰청에서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족은 그가 미래의 사위로 신뢰할 수 없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샤오만이 집을 방문할 때마다 가족은 항상 차갑고 무관심하게 그를 대했습니다. 한 번은 샤오만이 쉐이가 다른 남성과 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그 남성을 공격해 심각한 부상을 입힌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쉐이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너무나도 아끼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샤오만의 질투와 의심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는 쉐이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의 극단적인 행동과 부모님의 끊임없는 반대 속에서 량 쉐이는 샤오만이 결혼 상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점점 그와의 연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쉐이의 아버지가 중병으로 입원했고 5일 후 사망했습니다. 가족의 유일한 기둥이 사라진 것입니다. 가족은 이 손실로 인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시기에 샤오만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친구들을 불러 쉐이의 가족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도움을 본 어머니의 태도는 바뀌었고 그녀는 딸과 샤오만의 관계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샤오만은 다시 매일 쉐이를 직장에서 픽업하고 데려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어머니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샤오만이 집에 들어와 함께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이웃들도 점차 샤오만을 알게 되었고 그를 친절한 사람으로 여기며 통통한 소년이라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이 결정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쉐이에게는 4살 어린 여동생 양쉐난이 있었으며 그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샤오만이 집으로 이사한 후 여동생은 언니의 남자친구를 싫어했습니다. 그녀는 샤오만이 이사한 이후 집이 시끄러워져 공부에 지장이 생긴다고 느꼈습니다. 2달 후 12월에 쉐난과 샤오만 집에 있던 날이 있었습니다. 쉐난이 공부를 준비하고 있던 중 샤오만은 친구들과 전화로 대화를 나누며 웃음소리를 크게 내며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쉐난은 샤오만의 방으로 가서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샤오만은 그녀를 무시하며 화를 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는 그녀를 직접 공격해 얼굴을 때렸고 그녀는 멍이 들고 이가 빠졌습니다. 어머니와 언니가 집으로 돌아와 이 광경을 목격하자마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날 이후 샤오만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쉐이와의 관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쉐이는 샤오만과 화해했고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샤오만의 누나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샤오만은 다시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월 4일 양 가족이 샤오만의 본성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샤오만으로부터 쉐이가 사고를 당해 응급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하며 여동생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날 양쉐이라는 이름의 환자는 입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샤오만이 꾸민 계략이었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어머니와 여동생은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언니 쉐이는 소파에 반쯤 벗겨진 채로 누워 있었고 입에는 천조각이 물려 있었으며 손은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한편 샤오만은 그녀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어머니는 격분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샤오만을 크게 꾸짖으며 즉시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본 샤오만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속여 집을 비운 것은 쉐이와 말다툼을 했기 때문이며 그녀와 단둘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였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그는 이성을 잃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사건이 알려지면 딸의 명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모든 것이 오해라 주장하며 사건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샤오만과 량 가족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다시는 샤오만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후 쉐이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지만 샤오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월 8일, 샤오만은 사틴 허타이 도시 주택단지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태도가 변했고 부엌에서 20cm 길이의 칼을 집어들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막으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라이킹 단지 3층에서 이웃 주민은 샤오만이 16호 아파트 문 밖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그는 쉐이의 이름을 낮게 부르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이웃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16호 아파트에는 어머니와 여동생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간청에 무관심했고 심지어 그를 쫓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쉐이가 퇴근 후 집에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자 그녀가 샤오만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창가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쉐이가 건물에 들어가려는 모습을 본 그들은 그녀에게 돌아가라고 소리치며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본 쉐이는 샤오만이 집에 와서 자신을 만나려 한다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발길을 돌려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과 동행한 쉐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샤오만은 여전히 16호 아파트 문 밖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관들에게 자신과 가족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집에 들어간 쉐이는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으면 너의 부끄러운 행동을 경찰에 다 폭로할 거야. 이 장면은 이웃들에게 모두 목격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가정 내 갈등으로 결론짓고 샤오만에게 빨리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 그는 감히 무모한 행동을 하지 못했고 결국 그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양 가족은 안도하며 일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시간 후 어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샤오만이 다시 똑같은 자세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자마자 샤오만은 즉시 앞으로 뛰어들며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어머니는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샤오만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데리러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오후 7시 40분경 샤오만의 부모가 16호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본 부모는 분노하며 그에게 떠나라고 거듭 촉구했지만 그는 무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집에 가겠다. 하지만 가면 죽을 거고 당신들이 그걸 보게 될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문 근처에 서 있던 쉐이는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네가 죽어도 나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들은 샤오만은 충격을 받고 멈춰 섰습니다. 몇 초 후 그의 표정은 사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부모에게 화장실을 가야 한다고 말한 뒤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안에서는 어머니 양우이 쥔이 이웃들이 여전히 밖에 있고 샤오만의 부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더 이상의 일이 커지지 않길 바라며 그녀는 문을 열고 샤오만의 부모를 계단 쪽으로 데리고 가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괴로워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샤오만은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대화를 엿듣고 말았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20cm 길이의 칼을 든 채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양우이 쥔에게 다가가 그녀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꽉 붙잡고 16호 아파트 문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며 안에 있는 두 딸이 문을 열지 않으면 어머니를 당장 죽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일부 이웃들은 두려워하며 각자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양우이쥐는 그의 흥분을 느끼고 딸들에게 문을 열지 말라고 했지만 쉐이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샤오만은 어머니를 옆으로 밀치고 쉐이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여동생은 그를 막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샤오만은 마치 악마처럼 칼로 그녀의 얼굴을 베고 이어서 목을 공격했습니다. 언니도 그를 막으려 했지만 똑같이 공격당했습니다. 양우이 쥔도 공격을 당했지만 재빨리 주방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한 샤오만의 부모는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망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5월 19일 오전 2시, 경찰은 아파트를 급습해 살인 혐의로 샤오만을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1984년 10월 20일 홍콩 최고법원에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샤오만은 살인과 가중폭행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폭행 혐의만 인정했으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쉐이가 자신을 도발해 감정 통제를 잃고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6일간의 재판 끝에 1984년 10월 26일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샤오만에게 살인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불만을 품은 샤오만은 항소했습니다. 1985년 첫 재판 후 6개월 만에 이 사건은 홍콩 최고법원 판사 5인에 의해 재심리가 열렸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변호 측은 도발 논리에 집중하며 쉐이가 했던 내가 죽어도 나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피고의 감정 붕괴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피고의 행동이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도발을 받았다면 그는 즉시 행동했을 것이며 칼을 가지러 가서 돌아오는데 반시간을 소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어머니를 인질로 잡은 행동은 공격이 즉흥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래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지만 형량을 사형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